흔히 이제 사람들이 말할 적에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는데 오랫동안 지배했단 말이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제가 정확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은 34년 11개월 보름 동안 지배했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말합니다. 1960년 6월 10일 날 중앙정보부법을 만들고는 이곳을 이제 자신들이 비밀 통치 기구인 정보기구를 여기에다 창설했습니다.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취조하고 고문하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고기 육자 육국이다 그랬어요. 무슨 고기 한 점 떼어주지 않고는 살 한 점 떼어주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병탄을 당했던 곳에서 사실은 바로 옆에 건물이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터로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국치를 당할 적의 명칭은 당연히 한국통감부였죠. 경성신사가 있었습니다. 경성신사. 일본에 가면 흔히 있는 진자라고 부르는 기도하는 손바닥 이렇게 두 번 치고 하는 그런 신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 숭의학교 언덕바지에 해당하는데요. 거기에 가보역 기념비라는 걸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흔히 남산 순환로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산 순환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신궁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냈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강제 동원되어서 이 길을 냈다고 하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국지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11월입니다. 11월인데 여러분 11월이면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11월 17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을사조약을 체결을 당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말로 을사조약이고 우리말로는 이제 을사늑약 그렇게 말하는데 늑약이라는 것은 억지로 체결한 조약이라는 거죠. 바로 그 11월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남산의 순환로라고 흔히 부르는 지금은 서울시에서 이름을 국지길이라고 이름 붙인 곳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렇게 국지길 편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가시면 조금만 더 가시면 이제 한양공원 비석이 있습니다. 한양공원이라는 것은 일제가 처음으로 남산에 만든 공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양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제가 남산에 처음 만든 공원은 외성대 공원이었다. 외성대라는 것은 일본인들이 여기 살았다는 뜻으로 자기들이 붙인 그런 이름입니다.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위락을 위해서 여기에 만들었습니다. 1910년 5월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일본 고려민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임의로 붙인 이름이 외성대 공원이었고요. 1910년에 연 공원은 일제가 우리에게 영구 무상 임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강점한 거죠. 국치를 당하기 직전인 5월 달에 이 일대를 이제 공원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남산에는 이것 말고 또 공원이 있었는데 일본식 공원인 장충당 공원 지금도 있죠. 장충당 공원도 또 만들었죠. 근데 이곳에 온 이유는 저쪽에 보면 이제 한양공원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걸 보기 위해 사실은 이쪽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자로 이렇게 한양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글씨를 쓴 사람은 우리의 고종 황제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이 글씨를 내려준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국토인 남산 북사면을 강점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전용 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그렇게 참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고종이 과거에 좀 전까지 황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씨를 3개를 내려줬습니다. 3개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양공원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고종 황제가 그렇게 훌륭한 황제였다 생각은 못할 망정 그저 나라를 기울게 했을 때 책임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글씨가 여기 있다는 거고 남산에 오면 볼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비석은 여기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디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 아래 언덕바지 밑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이것을 옮겨놓게 된 것입니다. 이건 1910년 5월에 세운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웠다는 기록이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시에 또 다른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렇게 돌이 파인 흔적이 있는데 이건 총탄 자국입니다. 남산 이 일대에서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 남북 간에 치열한 교전이 있었습니다. 교전이 있을 때 단지 소총 자국이 아니고 이런 걸 보면 기관총탄 자국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일제 때 세운 비석을 놓고 우리 동포가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총격전 했던 흔적까지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이게 일제 때 일본식으로 이런 기념 공간에 외곽에 세우는 일본식 그 기둥입니다. 돌 기둥입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뒷면에 보면 이제 중요한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이 뒷면에 보면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글씨를 다 쪼아서 없앴습니다. 아마 해방이 되고 나서 그 한국인들이 일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들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마 누가 일부러 그저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정으로 다 쪼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엔 좋은 마음을 했겠지만 기록이 사라져 버린 거죠, 사실은요. 제가 이거를 서울시에서 감독으로 일할 때에 이 뒷면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곳에 답사로 오면서 아마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제가 뭐냐면 아마 이 공원을 세울 적에 기부한 사람들이 아마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제가 몇 년 뒤에 이거 일본의 자료를 찾았어요. 찾아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거꾸로 그런 내용이 없고 한양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경성이라고 불렀죠. 경성에 살고 있는 일본 거류민들이 이 공원을 세운 걸 기념하여서 여기에 비를 세웠다라는 그런 기록이었어요. 근데 정말 섭섭했던 것은 그래도 우리 황제가 글씨를 내려줬는데 이 비문 뒤에 이 앞에 있는 글씨가 조선의 왕 혹은 황제 고종이께서 내려주셨다는 그런 말이 한 줄도 없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군주가 글씨를 내려줬는데 여기 한 줄도 새겨 나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선배들은 이런 흔적 자체가 보고 싶지 않아서 이걸 지웠다면 우리는 다시 그걸 찾아서 여기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외세에게 침략자에게 우리의 소중한 땅인 남산을 빼앗겨서 저들의 전용 공원으로 내주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누구나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답사를 오고 있는데 여기 오셨을 적에 그런 역사를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외성대 공원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최초로 세운 공원입니다. 우리는 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냐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초의 공원은 타고당 공원이라고 흔히 부르는 지금의 탑골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을 대한제국에 세운 그 공원을 최초의 공원으로 근대식 공원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남산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시더라도 한 번쯤 이 비석을 이렇게 써봐 주시고 그 나라가 기울었을 때 군주였던 고종이 글씨를 내려줄 때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겠어요. 우리 요새가 와서 굳이 말하면 자기 왕국인데 자기 왕국을 강점하고 그리고 거기에 공원을 세울 때 그러나 체면을 위해서라도 글씨를 내려줘야 했던 당시의 군주의 마음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곳은 이제 흔히 동상이라고 하지 않고 기린비라고 합니다. 메모리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학순 할머니이십니다. 그리고 소녀 세 사람이 서 있는데 한국의 소녀, 그리고 중국 소녀, 필리핀 소녀 이렇게 세 명의 소녀가 서 있는데 맨발입니다. 그리고 흙바닥 위에 서 있죠. 보통 동상 같은 거 보면 청동으로 된 바닥에 서 있고, 그런데 이건 할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자갈길을 걷고 계시는 거고요. 아직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죠. 이 소녀들은 1940년대에 서 있는 거죠. 흙바닥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2019년 8월 14일 제2회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 때 여기에 세웠습니다. 서울시 주요 관계자들, 또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 또 여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다 오셔서 여기서 증언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민이 이걸 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한일 박사와 그 형제분들이 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서 이걸 유치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국지길 시작할 때가 뭐였나요? 위안부 피해자, 위안부라고 표현을 쓰기가 참 죄송스럽지만은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그 기억의 공간을 만들었고요. 이 끝에다가는 이분들의 할머니들에 대한 표현을 여기 다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가장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단지 세워서만이 아니라 그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커뮤니티에서 이 돈을 모아서 이걸 세워줬고, 이 작가는 또 미국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제적인 연대를 잘 표현해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사실 여기 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저 건물, 저 자리, 여기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하얗게 보이는 건물 바로 앞에 그리고 난간 같은 게 좀 보일 것입니다. 그 난간 같은 보이는 그 한 20m 뒤에가 조선 신궁 자리입니다. 조선 신궁 자리. 조선을 통치하는 일본의 그 종교기관이죠. 그러니까 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신사들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는 신궁이 2개 있었는데 사실상 1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여신궁인데, 부여신궁은 짓다가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에 짓다가 말았는데, 여기 있던 게 조선신궁입니다. 조선신궁은 조선의 당시에 1140개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사 전체를 호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지자체가 300여 개입니다. 지금 커져서 300여 개입니다. 인구가 5천만 명의 지자체가 300여 개인데, 그 당시에 신사가 1140개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곳곳에 신사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굴 돌리면 신사였던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신사를 총괄해서 지휘하는 신궁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원래 누구를 신으로 모시려고 그랬냐면요, 일본인은 자기 조상을 그렇게 신으로 모시거든요. 원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주신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자기 일본인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굽니까? 임진왜란 때 한국을 쳐들어왔던 바로 장본인인데,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일본인이 반대했어요. 너무 심하지 않냐. 그렇다가 이게 도리어 신궁에서 조선 사람들 저항감 일으키면 어떡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러니까 일본의 우리로 치면 당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여신입니다.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그리고 메이지, 우리나라 침략했던 장본인, 일본의 텐노, 메이지 두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신궁에는 일본말로 3가지 아주 중요한 신물, 종교적 관념이 깃들어 있는 물건이다, 그런 말이겠죠.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청동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청동 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곡옥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그 후대에 일본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걸 물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궁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이 신궁은 일본의 신궁 중에 신궁이 최고로 높은 신궁이 이 이세 신궁이라는 곳인데, 이세 신궁에서 그 신물을 거기다 올렸다가 다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그런 물건을 우리 신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일본의 전통 종교이자, 원래는 전통 종교였는데 나중에 일본 제국주의하고 결합되어 있는 그 일본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로 발전했던 것이죠. 나중에 한국인들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고 일본의 국가주의에 복속하고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조선 전체에 1140개라고 하는 거대한 신사를 만들었던 총사령부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곳에 더 이상 그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해방된 뒤에 여러 군데에서 세웠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안중근 기념관이 들어선 일이나 이곳에 이렇게 기린비가 세워진 일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고 좀 속상한 일은 이것을 식물원으로 만들었고, 여기 한때 동물도 좀 길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여기 소풍 와 보면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바뀌어서 오늘날에 마침내 한양 도성에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저기 하얗게 보이는 저 자리가 있는데, 바로 그 위 지점이 조선시대 때는 국사당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국사당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성계 누군지 다 아시죠? 조선을 세운 태조 임금이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무학대사 이런 분들을 이제 모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일제가 이곳에 신궁을 세우면서 우리의 그 국사당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인왕산으로 그걸 옮겨갔습니다. 인왕산을 옮겨가서는 국사당 할 때 가운데 사자가 제사사자가 있는데 그거를 승사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성계를 못 모시게 합니다. 그리고는 무학대사만 모시는 이제 그걸로 바꾸게 됩니다. 왜 이성계를 못 모시게 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조선을 강점했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설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기들에게서 옮겨간 것은 자기들의 국가 신앙인
그 신궁 위에 우리 태조 임금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을 말살하고 자신들의 정통을 세운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일대를 이제 한양도성을, 그 당시 한양도성을 허물고 그 일제가 했던 거거든요. 한양도성을 이제 그 복원하고, 또 하나는 그 신궁 자리도 우리는 잊지 않겠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자칫 남겨뒀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분수대도 역사의 인물이다. 그래서 허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게 되어서 그 같이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에 동원해서 한국인들이 일제가 이것을 정말 아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그 옛날 전통적인 표현을 드리자면 그 나쁜 기를 누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게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 여기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안중근 의사 어떤 분이십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남산을 오늘 한번 둘러봤습니다. 국직길을 따라서 그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남산 일대는 7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보다시피 일본의 국가 종교, 단지 일본의 국가 종교가 아니라 침략 종교이고 우리 민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교로, 지금 말로 하면 뭐죠? 그 개종을 강요한 거죠. 그러니까 개종을 강요해서 일본의 국가주의, 제국주의 종교를 믿게 하는 그런 국가 통치의 내면에 해당하는 국가 종교 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남산은. 그리고 바로 이 아래 조금만 내려가면 조선 총독부가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조선 총독부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통치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남산의 북쪽과 남쪽은 일본의 군 부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기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곳 일대는 일본인들이 최초로 한국에 와서 일상적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바로 남산공원, 한양공원이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 북사면 쪽으로는 사실 한국인은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살지 않았는데, 하나는 궁성이 보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의 일종의 명령이었습니다. 임금이 사시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여긴 눈이 잘 안 오는 자리입니다. 북사면 쪽이기 때문에. 근데 일본인이 여기다 굳이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양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일본인들의 집단적 거주지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걸 내려가면 식민지 수탈기관인 조선은행을 포함한 일본 우리가 교과서에서 늘 배우는 조선식산은행, 동양측식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일대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명동 그리고 을지로 입구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6가지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일본인들의 당시에 선진적인 공업 상품들을 생산해서 한국인들에게 선망의 공간을 창출해냅니다. 바로 그것이 명동입니다. 명동에 한국인들이 와서 부러워하라고.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명동의 상권을 개척하고, 당연히 그 상권의 주인은 대부분이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그 명동이 들머리에 있는 가장 압축적인 그런 선망의 공간이 무엇입니까? 미츠코시 백화점이죠. 바로 그 얼마 전 영화 암살에 나오는 그 결혼식 장면을 하고 있는 그것이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에도 그 미츠코시 백화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에게 일본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일상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죠. 보십시오. 그렇게 7가지의 남산 북쪽에 오게 되면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할 적에 그런 집약적인 7가지 이데올로기가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고 또 집합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남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의 짧은 거리입니다. 한 30분 혹은 길게 잡아서 1시간 반만 이렇게 그 시간을 내시면 남산에 와서 일본이 어떻게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했는지 집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상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건 안중근 의사의 동상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서울 남산에 왔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왔을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안중근 의사는 그 당시에 종현성당, 지금의 명동성당에 자주 오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테일 지교를 면담했다. 아마 그렇게 지금 명동성당에서 결코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고, 그 당시에는 명동의 비탈과 남산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산 쪽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날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얼빈 역두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사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 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침략한 안중근 의사 표현으로 당시 쓴 글 그대로 인용하면
그 쥐새끼 같은 놈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쥐새끼 한 마리를 제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월 26 그 이듬해인 3월 26일 날 돌아가셨죠. 그때 안중근 의사가 사용했던 총기는 벨기에에서 만든 권총이었습니다. FN M1900 시리즈 중에서 총기 번호는 262336번이었습니다. 권총이. 그 권총을 사용해서 이또 이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곳에서 근데 사실 안중근 의사는 원래 이또르미를 먼저 제거할 수 있는 일진이 아니고 이진이었습니다. 원래는 일진은 채가구역에서 우덕순 의사가 원래 제거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덕순 선생이 그 이또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혹시 몰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7시경에 하얼빈 역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또가 내린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말은 앞에 일진이 이또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안중근 의사에게 이제 책임이 떨어진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덕순 의사가 안중근의 가장 가까운 동지였는데 나중에 감옥 갔다 와서 친일을 했다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이제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그 이또를 향해서 총을 3발을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는 다른 사람을 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중근 의사는 이또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흐린 사진으로만 이또를 봤기 때문에 첫 발을 쏘았는데 여러분 하늘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그날 러시아 의장대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의장대를 여러분들이 보지 의장대 사이로 걸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의장대 사이로 걸어가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가 너무 차림 인사가 너무 당당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 당당한 일을 할 때 정말 당당해야 합니다. 그 러시아 군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관계자인가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기차가 이렇게 4량짜리 기차였는데 안중근 의사가 그 의장대 사이를 걸어서 일본 고려민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일본 고려민들 사이에 섞여 있어야 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또가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원래 왔던 방향에서 뒤로 이렇게 걸어옵니다. 일본 고려민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고려민을 만나고 안중근 의사 앞을 먼저 지나갔습니다. 안 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고려민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서서 다시 방향을 갈 적에 그러니까 이또 등 뒤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45도 정도 각도가 되었을 적에 안중근 의사께서 권총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3발을 연속 먼저 한 발을 쏘니까 쏘았을 적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반응을 좀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첫 발을 쏘았는데 아무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첫 발을 쏘았을 적에 러시아 군함이 빵빠레가 동시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사의 의거를 아무도 그 의거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뭔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동작이 이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 사람이 이또라는 걸 확신을 갖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또를 이제 제거했죠. 그리고 그 러시아 헌병 그 미치오 꼴리프라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안 의사께서 권총을 러시아 헌병 머리에 갖다 댔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 권총에는 총알이 7발짜리 총알이었습니다. 보통 권총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혈포 이렇게 부릅니다. 구멍이 6개 뚫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파브릭 내셔널에서 만든 M1900 시리즈는 총알이 7발 들어가는 권총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좀 더 저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총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알 약실이 한 발이 더 들어있었기 때문에 총알이 8발을 사용할 수 있는 당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 의사께서는 총알 한 발을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쪽 골리프가 다가왔을 적에 머리에 있는 권총을 관자는데 권총을 갖다 댔는데 잠시 생각한 뒤에 권총을 그대로 내려가서 러시아 헌병에 권총을 권해줬습니다. 나중에 일본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한 발 남은 총알을 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더 해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내 뜻을 이루었다. 여러분 세계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어차피 내가 한 발 더 쏘나? 솔직히 말해서 뭐 아무 차이가 없는 거고 어찌 보면은요 징벌 받는 데 대해서는요. 근데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순간에서도 생각한 거죠.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도 누가 싸울 때도 말싸움을 하든 주먹질 싸움을 하든 한 발 총알은 남겨놔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겨준 진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그랬는데 그날 이제 거기서 체포돼 가지고 손을 뒷줄로 이렇게 일본시 헌병에 묶여서 이렇게 묶여서 끌려가셨습니다. 러시아 당시 영사관으로. 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철도길을 이렇게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로 찍은 사진에 보면은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약간 초라한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끌려갔으니까 이 동상이 바로 그런 것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래 여기 있는 동상은 김경승이라고 하는 친일파 조각가가 안중근 의사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2010년에 이걸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 교수하시는 분이 이 조각가가 다시 만든 겁니다. 요거 보면 옷소매를 이렇게 보시면 밑에가 하나 단초가 하나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저기 사실은 안중근 의사가 그 당시 체포될 당시에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안중근 의사 잡으려고 그랬겠죠. 그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 이 단초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단추는 어디에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하얼빈역 어디엔가 떨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란, 후대가 기억하는 역사란 무엇이냐면 그 단추 하나를 찾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추 하나를 찾아서 안중근 의사의 4개짜리, 흔히 더블이라고 부르는, 지금 이 더블 자켓을 입고 있는 거, 단추가 2개 있는, 8개가 있는 더블 자켓의 마지막 단추 하나를 찾아드리는 일, 그것이 후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고 그런 날이 온다고 한다면 안중근 의사 초상화에 그 일부를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장 사진에 끝에 단추 하나 없이 이렇게 외투가 벌어져 있는데 그 단추를 염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후대가 선배들이 했던 일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안중근 의사는 왜 돌아오시지 않으실까? 아마도 우리가 일제잔재를 다 청산하지 못한 채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는 차마 고국에 못 따라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날이 온다면 지금 이 동상에 표현되어 있는 단추 하나 없는 저 모습에 단추 하나를 달아드리는 그런 일을 후손으로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국지길 답사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